네, 반갑습니다. 나의 주식 일기입니다. 자, 오늘의 영상, 한국 증시 대폭락. 오늘 영상 안 보시면 후회합니다. 라는 내용으로 영상 준비했고요. 자, 그 다음, 지금 현재 저희 유튜브 정말 많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린다. 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영상 시청하시면서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저희 블로그 있습니다. 블로그 많은 시청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일단 시작을 하면서 뭐 한숨밖에 안 나오는 장입니다. 일단 오늘 시장 브리핑 한번 드리면, 자, 코스피 사이드카 한번 걸렸죠. 그리고 서킷 브레이커까지 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시장은 그냥 최악 중에 최악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예견된 좀 하락이긴 했는데, 저는 이렇게 살짝 좀 이렇게 완만하게 내려오면서 살짝의 눌림이 형성되지 않을까 했는데, 그냥 대폭락을 시켜버렸죠. 외인이 6조 이상 매도를 하면서 시장 자체를 외인 오늘 좀 중점으로 하락세를 강하게 좀 보여줬습니다. 자, 그 다음 미국 AI 우려가 또 재부각이 되고 있어요. 자, 알파벳의 핵심 AI 인력이 경쟁사로 이직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빅테크 주가가 일제히 하락을 했고요. 대규모 투자를 진행하는 기업들이 과연 제때 매출로 연결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점을 제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가장 우선적으로 기대감의 주가가 먼저 오르기 시작을 하거든요. 기대감의 주가가 오르기 때문에 이 기업이 실적을 내기 전 먼저 기대에 오릅니다. 하지만 지금 이렇게 되면 얘네가 과연 정상적인 실적을 낼 수 있을까? 라는 의구심이 들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내용들은 AI 쪽에다가 당연히 악재로 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다음 세 번째가 연기금의 비중 축소 문제가 있습니다. 자, 현재 연기금이 국내 주식의 30%를 넘긴 것으로 현재 추정이 되고 있고, 연기금이 지금 계속해서 대규모 매도를 이어갈 것이라는 우려가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보도에 의하면 대략 60조 원 이상 매도가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고, 결국 이 매도는 올해 크게 오른 삼전 등 주요 대형주의 집중 매도가 나올 것으로 현재 분석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럼 오늘의 이제 좀 여러 가지 포인트를 한번 좀 체크를 해보고 갈 건데, 여러 가지 지표를 체크를 했을 때, 자, 환율이 올랐나? 그거 아닙니다. 등락폭 당연히 없었어요. 그 다음에 채권이나 금리가 튀는 것도 아닌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매도가 나올 수밖에 없는 확실한 명분이 없었던 시장이라고 저는 좀 보여지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좀 당황스럽습니다. 좀 당황스럽고, 뭐 저도 오늘 당연히 종목 손절 나갔고요. 지금 시장 자체가 굉장히 어렵고 힘든 시장이 아닐까라고 저는 조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외인의 좀 무리한 매도세가 있어요. 외인이 오늘만 6조 넘게 매도를 하고 기관까지도 3조 넘게 매도를 했습니다. 그걸 누가 받았죠? 개인이 10조 이상을 받아줬습니다. 사실 이전에도 외인이 뭐 6조, 뭐 7조, 8조 팔긴 했어요. 팔긴 했는데 그때와 지금의 차이점이 뭐냐면, 그때 그 매물을 개인과 어디서 같이 받았죠? 바로 기관이 같이 받아줬습니다. 개인과 기관이 나눠서 같이 받아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주가를 좀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거고, 오늘 같은 경우는 개인도 지금 막판에 거의 4조 가까이 매도를 하면서 시장에서 매도세를 엄청나게 많이 때리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개인이 받아주고 있는 거죠. 사실 개인이 받아주는 게 좀 크나큰 악재다라는 얘기가 정말 많긴 합니다. 크나큰 악재라는 얘기가 많은 이유가 뭐냐면, 일단 개인의 예탁금, 우리가 개인의 예탁금을 볼 때 사실상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한대로 생성되는 게 아니죠. 무한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이 시장에서 10조의 매수는 물타기 형식에 가깝습니다. 물린 종목이 갑작스럽게 급락이 나오니 급락 나오는 걸 버티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물타는 형식에 가까워요. 자, 이렇다는 것은 이게 만약 예수금이 고갈이 됐을 때, 예탁금이 고갈이 됐을 때 어떻게 될까요? 버틸 힘을 잃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계단식으로 폭락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더 이상의 예탁금이 고갈되면 매도세를 버티지 못할 가능성이 너무나도 높은 거죠. 지금 그리고 더 큰 문제가 뭐냐? 바로 내일 시장 빠지면 예탁금 녹습니다. 라는 내용인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최근 주도주가 뭐였죠? 삼전 하이닉스죠. 삼전 하이닉스 신용 꽉 찼습니다. 신용 초과 종목이에요, 지금. 자, 최근에 우리가 흔히 주식을 할 때 어떤 얘기를 하죠? B2라는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즉, 빚을 내서 신용이라던가 미수, 아니면 개인적으로 뭐 마이너스 통장을 받고 이런 걸로 지금 최근에 주식 매매를 하신 분들이 되게 많으신데, 자, 내일 시장 강하게 밀리면 반대 매매 나올 가능성 높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마진콜이라고 하죠. 마진콜이 나올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 삼성전자, 그 다음 SK 하이닉스 증거금융률이 20%예요.
그러니까 내가 20만 원만 가지고 있다면 100만 원을 매수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는 것은 마이너스 20%가 가면 원금은 100% 날아가는 거예요. 그렇다는 것은 더 이상 증거금률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대 매매나 마진콜이 뜨는 상황이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일 시장이 만약 반등을 하지 못하고 삼전 하이닉스에 탄 개인 투자자들의 시드는 와르르 녹아내릴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이거는. 사실 지금 신용이 많이들 신용 초과 종목들이 생각보다 많거든요. 신용 초과 종목이 생각보다 많고 또 신용이 풀리는 종목도 많아요. 근데 신용이 풀리는 종목들 특징을 보면은 이미 다 흘러내린 상태라는 겁니다. 자, 흘러내렸다는 거. 그러면 우리가 이 부분을 과연 반대 매매로 생각을 안 할 수가 있냐라는 거죠. 반대 매매를 통해서 아마 예탁금도 많이 녹았을 거고 지금 현재 그렇기 때문에 신용이 풀리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저는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오늘 뭐 코스피가 거의 10%를 가까이 빼버린 것도 있지만 코스피가 10%를 빼면서 어떠한 현상이 생겼냐, 개인 종목들은 10% 이상씩 다 밀렸습니다. 오늘 정말 강하게 밀렸고 오늘 뭐 안 밀린 종목이 없죠. 뭐 코스닥에서 몇 종목이나 반등 나왔지 오늘 시장 자체가 정말 힘들었고,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시장을 대응을 하려면 이런 부분을 체크를 하고 가야 되는 겁니다. 자, 근데 또 이걸 봐야 됩니다. 자, 사이드카 이후 등락률을 우리가 한번 살펴봤을 때, 자, 사이드카가 발생이 됐을 때 당일 낙폭 5%, 그다음 7%, 뭐 12%가 밀린 적도 있었고 6%, 5%, 8% 많이 밀렸죠. 자, 근데 다음 거래일에서 등락을 했던 것은 이렇게 많은 일수 중에 딱 3일만 좀 마이너스를 보여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이 말이 뭐냐면 지금 현재 시장에서 오늘 이만큼 빠졌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날 좀 기술적인 반등이라는 게 있어요. 기술적인 반등이 나올 가능성도 있지만 지금 시장은 이전의 시장과는 다른 예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뭐죠? 그 엄청나게 급하게 코스피가 올랐고 그 코스피가 올랐던 결국 주도를 했던 시장 자체가 SK 하이닉스, 그 다음 삼성전자였기 때문에 이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외인의 매도세가 강하면 강할수록 아마도 높은 확률로 내일 시장도 하락이 좀 예견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동시호가에 들어가면서까지도 시장 자체가 정말 많이 밀렸어요. 동시호가에서도 시장이 많이 밀렸기 때문에 이거 사실상 어려움을 가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시장이 힘들 수 있어요. 충분히 힘들 수 있고 충분히 어려울 수 있는데 이거를 버텨내는 것 또한 주식시장에서 우리가 살아남기 위한 대응 철책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저의 계좌 상황도 제가 좀 공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계좌가 녹았습니다. 네, 저도 녹았어요. 자, 사실 6월 초까지만 하더라도 계좌가 좀 정말 강하게 수익을 많이 봤거든요. 뭐 손실도 있었지만 수익도 계속 봤고, 그러니까 이때 사실 수익을 강하게 보다가 이번에 좀 폭락작이 오면서 사실 어떻게 보면 잘 버텼어요. 뭐 어찌저찌 잘 버티다가 이번 주에 좀 정말 많이 녹았죠. 이번 주에 많이 녹았고 저도 지금 뭐 벌었던 수익금 정도는 전부 다 뱉어낸 그런 상황입니다. 왜냐면 우리가 이때 수익을 봤던 금액보다 그 수익 본 금액을 플러스해서 어디다 때리죠? 여기다 때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제는 이번 달 수익으로 기준으로 봤을 때는 마이너스가 더 커진 상황입니다. 현재 저도 지금 오늘 종가를 하나 담아놨고 이거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을 예정이기 때문에 저도 계좌가 이렇게 녹고 있다라는 걸 사실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주식하시는 그리고 우리 주식 유튜버들 많이 보면 느끼는 건데 본인 계좌 공개를 잘 안 하더라고요. 매매를 안 하시는 건지 혹은 공개하기 부끄러울 만큼 마이너스가 크신 건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깔끔하게 공개를 합니다. 공개를 하고 저도 오늘 11%의 손절이 나갔습니다. 저도 오늘 11%의 손절이 나갔고 사실 대응을 할 수가 없었어요. 시작부터 너무 많이 빠졌었기 때문에 대응을 할 수가 없이 그냥 흘러내려오다가 한번 반등을 줄 때 추매를 했는데 이제 약간 이렇게 다시 흘러내려가서 이 구간에서 저는 손절을 했습니다. 저도 손절을 한다. 저도 손실을 보고 저도 이런 시장이 정말 어렵다. 하지만 이 어려운 시장만큼 이겨내고 견뎌내서 결국 더더욱 높은 수익을 쌓아가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거는 제가 조금 짤인데 오징어 게임 보셨을 거예요. 오징어 게임. 이 멘트가 저를 약간 조금 와닿게 하더라고요. 정말 무섭습니다. 이러다간 다 죽는데 정말 이 개인 투자자들의 예탁금이 다 녹을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인데 정말 힘들다. 정말 마음이 많이 아프다라는 좀 말씀드리고 싶고, 저도 손실 많이 보니까 우리 유튜브
유튜브 저 보시는 우리 구독자 시청자분들도 아, 얘는 돈 벌겠지? 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저도 녹아요. 저도 똑같이 녹고 지금 이 시장에서 계좌 안 녹은 사람 없어요. 우리가 2월달, 자, 이제 좀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자, 우리가 2월달에 이제 주가가 강하게 한번 반등을 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이 구간 강하게 상승을 할 때, 자, 이 상승폭이 거의 엄청난 상승을 보여줬고, 그 이후에 이 거래일 가장 크게 눌릴 때 이 구간에서 전업 투자자들 시드가 가장 많이 녹았어요. 전업 투자자들 시드가 가장 많이 녹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락폭이 한 번 더 개파락이 나오던 이 시기에 거의 모든 수익금을 다 뱉어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듯 단기적으로 트레이딩을 하시거나 혹은 매수 매도를 하시는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도 아마 이때 시드가 정말 많이 녹았어요. 정말 많이 녹았고 이때 엔간한 종목들이 다 신용이 풀리기도 했습니다. 그 말을 무엇을 의미하나요? 당연하게도 다 반대 매매를 당했거나 아니면 버티지 못하고 손절을 하시는 케이스가 많다는 거죠. 여기서 물을 타기보다는 시장이 눌리니 무포 아니면 현금 자산을 조금 늘리자라는 입장이 강했을 거고, 자,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다시 한번 강하게 반등이 나와줬고, 이 강하게 반등이 나오는 상황 속에서 한 또 4거래일 정도가 밀렸죠. 이때도 손실 보신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손실 보신 분들이 되게 많고, 그 다음 한 번 또 올랐다가 그 이후에 또 강하게 하락하던 이 최근 이 두 거래일에서도 손실을 보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이 또 강한 반등 이후 떨어졌잖아요. 그럼 한 번 더 내려올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 시장이 사실상 예측하기가 어려운 시장이다라고가 좀 결론적으로 아마 그 판단이 맞을 것 같아요. 사실 이미 21선 추세를 완벽하게 깨버렸고요. 21선 추세를 완벽하게 깨버렸고, 이 추세를 깬 이 상황 속에서 지금 현재 제가 볼 때는 아마 요 구간까지 시장이 내일 7,400포인트까지 밀릴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좀 약간 걱정스러운 우려도 저는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우리가 9,000포인트를 넘었을 때 그리고 이제는 10,000포인트를 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사실 그때부터 이미 주식시장에는 어느 정도의 하락을 예견을 했어야 됩니다. 제가 주식시장이 한번 강하게 빠지겠구나라고 느꼈던 딱 최근의 시기가 있었는데, 제 아는 지인이 저한테 그런 말을 했어요. 제가 이제 저번 달 기준, 5월 달 기준으로 계좌가 월 30%의 총 시드에서 30%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시드에 30%의 수익을 올렸는데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30%밖에 못 먹었어요? 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주식을 하시고 그러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한 달에 30%의 수익이 얼마나 어려운지, 그리고 30%의 수익이 정말 상위 1%에서 5% 내외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만 이 주식의 주자도 모르고 매수 매도밖에 할 줄 모르는, 즉 남의 말을 듣고 사는 전형적인 개인 투자자가 늘어난다는 걸 저는 이번에 체감을 했기 때문에 사실상 아, 이거 시장 한번 밀려 내려오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아마 7,400포인트까지 한번 빠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7,400포인트까지 빠졌을 때가 이때가 진짜 우리가 이제 그때부터는 주도주를 강하게 담아갈 마지막 타이밍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사실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하방론자들은 지금 현재 시장이 5,000포인트까지 빠질 가능성도 있다라는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5,000포인트까지 빠지기는 사실상 쉽지 않고요. 왜냐하면 5,000포인트까지 빠지면 이제 뭐 외인이라던가 기관 쪽도 전부 다 물리는 겁니다. 그냥 안 물린 사람이 없어요. 어쨌든 시장을 강하게 또 반등을 시키려고 할 것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아마 하락할 확률은 조금 적어 보이고, 제가 볼 때 지금 현재는 아마 7,400포인트까지는 우리가 시장을 내려놓고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종목이 7,400포인트까지 내려왔을 때 그럼 내 종목은 도대체 얼마가 더 빠지냐? 최소 20%에서 30%는 더 빠지겠죠. 만약 지금 물려있는 폭이 20%에서 30%라면 종목이 아마 반토막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도 제가 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일단 우리가 또 봐야 되는 게 바로 코스닥도 한번 봐야죠. 코스닥은 완벽한 추세 이탈이 됐어요. 자, 내일 기술적으로 여기 300일선 반등 못 해주면, 자, 반등 안 나오면 내려갈 가능성 상당히 높습니다. 아마 내일은 좀 기술적으로 반등이 나올 것 같으면서도 저는 하락이 될 거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막 하방론자 이런 포지션이 아니라 지금 시장 자체가 너무나도 어지럽고 결국 대형주 장세였던 시장이기 때문에 이게
그러니까 약간 좀 균일하지 못하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시장이 오를 때 예를 들어서 시장이 막 2%가 올랐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우리가 2%가 올랐을 때 최소한 2%가 오르면 우리가 여기에서 알 수 있듯이, 자, 여기에서 알 수 있듯이 그러면 상승 종목이 최소 과반 이상은 돼야 됩니다. 사실 상승 종목이 과반 이상은 돼야 되고 하락 종목이 상승 종목보다 적어야 돼요. 근데 최근에 코스피가 시장을 강하게 끌어올리면서 어땠죠? 코스피가 2%, 3%, 뭐 4%, 5%가 올라도 코스피 상승폭 200 종목이 안 넘었습니다. 자, 그렇다는 거 하락 종목이 거의 600개가 넘었어요. 그러면서 코스닥은 더 밀렸죠. 코스닥은 더 밀리면서 두 시장의 등락폭 자체가 하락 종목이 2200 종목 막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원활하게 올랐던 시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원활하게 올랐던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 원활하게 오르지 못했던 시장을 가지고 지금 현재 대응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오늘 시장을 사실 어느 정도 하락의 폭도 있었지만 좀 가장 컸던 문제도 하나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조금 알아두셔야 되는데 제가 늘상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던 내용입니다. 자, 제가 늘상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던 내용인데 이런 얘기 하면 안 되거든요. 정부에서. 정부에서 이런 얘기하면 절대 안 됩니다. 자, 주식, 부동산, 미실현 이익도 소득에 포함을 하겠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정부에서 언제는 주식하라고 등 떠밀더니 지금은 수익 보지도 않았던, 즉 내 계좌가 플러스에 있는 상황이라면 그거에 대해서 소득으로 간주해 포괄적으로 과세해야 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정말 잘못됐다라는 얘기를 먼저 드리고 싶어요. 이거는 절대 해선 안 되는 얘기였고 정부 입장에서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매도 물량도 우리가 예상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우리가 지금 현재 자, 뭐 코스닥 이런 거 다 얘기 빼놓고 우리가 삼성전자로 예시 들겠습니다. 삼성전자로. 자, 삼성전자 내가 20만 원에 잡았어요. 내가 20만 원에 잡았어. 내가 잘한 거예요. 삼성전자 20만 원에 내가 잡았으면 내가 잘한 거예요. 내가. 아니 이거 뭐 정부에서 뭘 해줬습니까? 뭐 삼성전자 사라고 얘기를 한 것도 아니고 내 판단하에 내가 수익을 봐서 지금 현재까지도 팔지 않고 있는 겁니다. 왜? 장기간 우상향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왜? 증권사에서 지금 현재 목표가를 48만 원, 50만 원을 잡고 있기 때문에 30만 원보다 최소 20만 원이 더 가면 50% 이상이 더 오를 수 있다고 우리가 믿기 때문에 주식을 지금 매도하지 않고 갖고 가는 거예요. 근데 갖고 가는데 너네 플러스잖아. 너네 이거에 대해서 세금 내. 그는 절대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건 사실 있을 수도 없는 얘기고 정말 이 뉴스를 제가 이제 나오자마자 거의 접했던 것 같은데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정부에서 지금 현재 부동산 규제 걸었죠. 이번에. 부동산 규제 걸었고 다주택자 때렸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그 돈이 어디로 왔냐? 주식시장으로 왔어요. 그 돈이 자연스럽게 주식시장으로 흘러 들어왔고 그 주식시장으로 흘러 들어옴과 동시에 어떤 이슈가 있냐? 바로 엔디비아, 그 다음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같은 HBM, 즉 반도체 시장에 붐이 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주가는 상승을 했고 여기에 많은 개인의 자금이 몰렸어요. 자, 개인의 자금이 몰리면서 이 밑에서부터 혹은 더 밑에서부터 담아가던 사람은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 담아갔던 사람들한테 이 얼마 사실상 뭐 이 구간 그리고 이 구간 이쯤에서 잡아둔 사람들은 사실상 수익폭이 그렇게 크지도 않아요. 수익폭이 이쯤에서 잡아두면 사실 오늘 거의 본전치기 된 거고요. 이 구간에서 잡았다 한들 오늘 기점으로 하면은 이제 거의 한 10% 수익으로 바뀐 거예요. 원래 이 수익이 그 전까지만 해도 35%였던 겁니다. 거의 20%가 녹았다고 보면 돼요. 나는 20%를 손실을 봤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 도대체 아직 수익 실현도 안 한 종목을 세금을 매기겠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만약 내가 다른 종목, 뭐 현대차를 샀습니다. 자, 현대차 이 구간에서 잡았어요. 올랐죠? 고점 찍었어요. 안 팔았어요. 근데 이 구간에서 세금 매겨버려요. 근데 갑자기 종목이 이만큼이 어디까지? 이만치가 본전 이하로 내려왔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뭐 세금 돌려주나?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 주식시장, 즉 자본시장은 정부에서 규제나 어떠한 코멘트를 할 필요가 없는 내용입니다. 근데 정부가 지금 이전에
뭐 국가 배당제 뭐 이런 얘기도 했고요. 그때도 시장 많이 밀렸죠. 많이 밀렸고 지금 현재도 또 똑같습니다. 시장을 밀 수밖에 없는 명분으로 가지고 와요. 자꾸 정부가. 이것도 하락의 한 폭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투자 심리가 충분히 위축되고 시장 자체가 무너질 가능성도 우리를 가지게 그리고 대응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들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거는 제가 뭐 그냥 일개 유튜버지만 이건 솔직히 좀 강하게 반발심이 생기더라고요. 저도 주식 시장을 하지 말라는 건가? 그러면 뭐 부동산도 못 사게 하고 그 다음이 주식시장도 뭐 그런 식으로 규제를 계속해서 걸고 그럼 도대체 우리는 어떠한 불로소득을 얻을 수 있는 것인가 라는 생각이 정말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느 정도 투자 심리도 위축이 됐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장이 좀 강하게 하락폭이 보이지 않았나 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코스닥 같은 경우도 추세가 이탈이 되어버렸고 그러면서 어디 포인트까지 내려왔죠? 800포인트까지 내려와 버렸습니다. 코스닥은. 자, 800포인트면 이미 이전에 코스피가 대상승을 이루기 시작했던 그 포인트까지 내려온 거예요. 지금 시장 자체가. 사실 연기금도 이제 매도의 시그널을 강하게 보이고 있고 지금 현재 뭐 국가배당 그 국민성장 펀드 요런 부분들도 지금 현재는 코스닥 시장의 반등을 주기가 어렵다라는 게 저는 약간 좀 정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 자체가 어려워요. 충분히 어렵고 대응하기란 당연히 힘든 겁니다. 자, 만약에 우리가 개인주 지금 현재 개인 종목에 물려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런 거를 좀 빼고 중소형주 위주로 볼게요. 중소형주 위주로 뭐 퓨릿 같은 종목 물려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만약에 뭐 평단을 우리가 조금 한 요 정도? 요 정도로 잡아볼까요? 예시를. 평단을 요 정도로 잡았을 때 지금 현재 기점에서 40% 정도, 35% 정도 하락이 나왔고요. 여기서 만약 내일 빵 이렇게 하나 더 밀리잖아요. 더 밀리면 어느 정도냐? 바로 40%가 넘습니다. 거의 절반이 돼요. 근데 지금 우리가 알아둬야 되는 게 엔간한 종목들이 다 추세 이탈이 강하게 나온 상황입니다. 엔간한 종목들이 지금 현재 다 추세 이탈을 하고 있고 뭐 어찌저찌 추세를 버티는 종목도 있어요. 지지를 받아주려고 버티는 종목도 있지만 그러지 못하는 종목도 많다가 사실 사실이거든요. 우리가 다른 종목들 뭐 몇 가지 봐보면 뭐 스테이블 뭐 이런 거 봐도 이미 다 추세가 깨진 지 오래입니다. 이런 종목들 자체가. 보이시죠? 추세가 이미 이 200일, 300일 다 깨져서 내려오고 있는 추세입니다. 다 내려오고 있는 추세고 결국 이렇다는 것은 시장 자체가 지금 완전히 붕괴 직전이다 라고 저는 조금 과감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느 정도 투자 심리 자체도 다 꼬리를 튼 지가 오래됐죠. 꼬리를 틀어서 현재 하락을 강하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뭐 삼성 SDS 같은 경우도 강하게 올랐지만 결국 강하게 하락하면서 지금 이미 거의 상승 이전 대상승이 나오기 이전 가격까지 내려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많이 힘드실 거라 생각이 들어요. 많이 힘드실 거라 생각이 들고 내 종목이 제가 이전에 영상, 제 유튜브 영상 보시면은 제가 업로드 해드린 내용 중에 요 내용이 있어요. 자, 지수 오를 땐 안 가고 떨어질 때 같이 폭락하는 보유주 요렇게 대응하세요 라는 내용으로 제가 이렇게 영상을 업로드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거를 한번 오늘 다시 한번 시청을 해보세요. 시청을 해서 이렇게 됐을 때 요렇게 대응을 하는 게 맞다 라는 생각을 가지셔야 됩니다. 자, 마이너스 50%, 60%까지 떨어지면은 사실상 그때부터는 제가 제 판단 하에는 만약에 재료가 없다 그러면 자르시는 게 맞아요. 마이너스 그 정도면은 자르는 게 맞고 제가 그 이전에 들어갔던 가장 큰 폭으로 손절을 했던 종목 클리노믹스가 이제 셀레스트라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었는데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자, 제가 이 구간에서 종배를 잡았었고요. 이 고점 이때는 이제 2만 원대였거든요. 자, 이 구간에서 한번 수익 실현을 했어요. 수익 실현을 거의 고점에서 수익 실현을 했고요. 보시면 고가가 29%죠. 상한가를 먹고 나왔습니다. 먹고 재진입했어요. 여기서 재진입했어요. 여기서 다시 그 다음날 차트가 우상향 캔들이 나올 것이라고 좀 저는 생각이 들었어서 여기서 들어갔다가 정확히
그 이후로 단 한 번의 반등을 보여주지 못하고 제가 이 종목을 한 45%쯤에서 잘랐거든요. 아마 이쯤 잘랐을 겁니다. 이쯤. 자, 그러고 어떻게 됐죠? 결국 한번 조금 반등을 보여주긴 했는데 고점을 찍지도 못했죠. 저도 이런 식으로 정말 큰 폭의 손절을 해봤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짜증이 나고 정말 이 종목이 하루하루 빠지는 게 피눈물 난다는 느낌을 저도 잘 압니다. 정말 잘 알아요. 제가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자를 땐 잘라야 됩니다. 저도 이 종목에 물을 정말 많이 탔어요. 저도 이 종목을 예를 들어서 제가 예시로 100만 원을 먼저 들어갔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여기에 100만 원을 들어갔는데 결국 손절할 때 총 매수 금액이 얼마였냐면 400만 원이 넘었습니다. 예시로. 네. 400만 원이 넘었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물을 엄청나게 태워도 잘랐다. 결국 이런 종목도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이런 거 힘든 거 알아요. 저도 아는데 만약 이 종목 제가 안 팔았으면 저는 지금 거래 정지 당해 있겠죠? 거래 정지 당해 있을 거고 마이너스가 거의 뭐 90%가 넘지 않았을까요? 거의 초고점에서 매수를 했으니까 초고점에서 매수를 해서 지금 현재가까지 오면은 얼마? 마이너스 97%네요. 마이너스 97%. 마이너스 97%. 그러면 저는 100만 원 들어갔다 치면은 한 3만 원 남았겠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 손절은 타이밍입니다. 내 종목이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내 종목이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전에 이제 지금 현재 금양 같은 종목들도 계속 화두에 오르는 종목 있잖아요. 2차전지의 금양. 금양 같은 종목도 이 구간에서 들어가신 분들이 있으니까 당연히 캔들이 여기까지 올라갔을 거 아닙니까? 자, 그 사람들 지금 안 팔았으면 지금까지 안 팔고 있으면 사실상 뭐 마이너스는 뭐 90%가 넘어갈 것이고 그 90%에서 이 7%라도 살려가면 되는데 7%도 못 살려요. 왜? 거래 정지 당했으니까. 그리고 상장 폐지가 논의 중이니까. 근데 이건 이제 제가 정말 최악 중에 최악을 말씀을 드린 거고 이제 뭐 SDI 뭐 이런 종목들처럼 사실 지금 현재 추세가 어느 정도 바닥을 잡아가려고 하는 느낌도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도 추세를 잡아가려고 하는 모습도 있고 제가 이전에 꾸준히 좀 추천해 드렸던 종목들도 한번 오늘 빠르게 살펴보고 갈게요. 빠르게 살펴보고 가면 자, 일단은 하나오션 제가 추천 많이 드렸죠.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이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이거래일 동안 강하게 하락폭이 나왔고 이 하락폭이 나오면서 저는 이전에 이제 손절가를 드렸었기 때문에 아마 손절가에서 다 손절이 되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결국 이 종목을 들고 계시는 분들이 아직까지 있으시다는 거는 평단가 자체가 아마 많이 높으실 거예요. 평단가 자체가 많이 높으실 거고 제가 드리는 손절가에서 무조건 원칙적으로 대응을 하셔야 되긴 합니다. 왜냐면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면 제가 이 구간에서도 한번 추천을 드렸었거든요. 자, 그렇다는 거. 안 팔았다. 만약 안 팔고 내려왔다. 그러면 종목 이미 20% 빠진 겁니다. 그럼 내 100만 원 중에 벌써 20만 원이 날라갔어요. 20만 원이 날라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강하게 추천해 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인진. 하나인진 같은 경우는 200일선을 좀 지지를 받아주려고 하고 있죠. 근데 이제 올랐던 등락폭에 비해서는 너무 많이 내려오기도 했어요. 너무 많이 내려왔고. 결국 지금 현재는 이 종목이 여기서 어떻게, 어디까지, 얼마나 받쳐줄 수 있냐가 아마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내일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지가 아직은 좀 미지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아마 조금 냉정하게 말씀을 드리면 한 번 더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좀 많이 높아요. 많이 높고 그 하락이 나올 포인트가 아마 이렇게 캔들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많이 힘들어요. 정말 많이 힘들고 지금 시장 정말 어렵습니다. 정말 어렵고 지금 시장을 잘 정말 대응을 해주시면 우리가 돈을 더 벌어가기에는 많이 이점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좀 그래도 시장이 너무 어려웠으니까 좀 웃으시라고 사실 이거를 준비를 한 거고요. 웃으시라고 준비를 했으니까 보시면서 그냥 피식 한번 하시고 내일 시장 한번 또 이겨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여기서 조금 마무리를 하면서 저는 더 재밌고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녹화 종료하겠습니다. 녹화 끝!